안녕하세요. 맑은 마음 정원입니다. 오늘도 이 고요한 정원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삶이 조금 느려지고 마음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될 때 그 시간들을 다정하게 품어줄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멈춰서서 내가 괜찮은 걸까 하고 마음속으로 묻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런 날들 속에서 부드럽고 조용한 이야기 하나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를 천천히 열어봅니다. 그리고 법구경에 나오는 그대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는 사람이야말로 남을 돌볼 수 있다. 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당신의 하루가 당신을 먼저 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은퇴 이후 아내와 사별한 뒤 조용해진 집. 갑작스레 떠난 아내는 병약하지도 않았고 늘 건강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마트에 다녀오고 주말엔 둘이 나란히 동네 산책을 하며 고구마를 사러 갔던 일상이 아직도 생생했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내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여보, 오늘 햇살 참 좋지 않아? 라고 웃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늘 그렇듯 덧붙이곤 했지요. 밥 좀 제때 챙겨 먹어. 냉장고에 반찬 있는데 안 먹고 뭐 하는 거야? 하며 잔소리 섞인 말투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 말들마저도 지금은 그리움으로 남아 마음을 저리게 합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아내가 두유를 들고 와서는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아침마다 하나씩 챙겨 먹어요. 뼈 약해지면 안 되니까. 그는 투덜거리며 에이, 난 그런 거 안 마셔 했지만 다음 날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두유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귀찮았지만 지금은 그 사소한 배려 하나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었는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이별은 그 어떤 준비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실감이 나지 않았고 어느 날 문득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안엔 적막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그 적막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시끄럽게 하지 않고 아무도 내게 뭘 시키지 않아서 늘 아내의 잔소리 속에 살던 그는 처음엔 그 조용함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잔소리 섞인 목소리로 깨우던 아내,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끊임없이 말을 건네던 모습이 사라지자 머리는 조용했고 마음도 한결 가벼운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적막은 곧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점점 더 또렷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땐 하루에도 몇 번씩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발바닥 질질 끌지 말고 좀 똑바로 걸어요. 신문은 보고 나면 제대로 개놔야죠. 잔소리 같았지만 그 말투에는 다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땐 귀찮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잔소리 하나하나가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숨결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소리는 이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귓가에 남은 잔향처럼 아련하기만 할 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서글펐습니다. 그 소리를 흉내내어 보려 해도 목 끝에서 맴돌뿐 나오지 않았고 그 따뜻한 말투 하나가 얼마나 그리운지 깨달을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곤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목소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없는데 마음은 시끄럽고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더 적막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더는 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 한편을 서늘하게 스쳐갔습니다. 조용한 집은 이제 고요를 넘어 자신을 삼켜버릴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아내의 따뜻한 말소리가 다시는 울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일깨우는 듯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던 어느 오후, 냉장고 문을 여니 텅 빈 칸 사이로 희미하게 퍼지는 반찬 냄새, 그 사이에 놓인 반찬통 몇 개는 왠지 모르게 그를 더 서글프게 했습니다. 그 반찬들조차도 누군가가 챙겨준 흔적이었고 그 흔적이 사라지면 진짜 혼자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참아 버리지 못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라는 걸 그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혼자 된 그의 삶은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일할 때는 바쁘게 돌아가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누군가가 기다려주는 일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도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자신을 표현하는 일도 서툴러졌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으로, 아버지로, 직장 내에서 책임자 역할로 살아오던 그는 자신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하나둘 사라지자 남은 건 나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옷장에서 꺼낸 낯선 옷처럼 자신의 삶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나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조차 그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모든 게 자연스레 굴러갔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밥 냄새에 눈을 떴고 외출할 때면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때 맞춰 챙겨주는 약, 다림질된 셔츠, 아무렇지 않게 내어주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는 그 모든 것을 그저 일상이라 여겼지만 사실은 돌봄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니 그 돌봄이 사라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부터는 아무도 그의 하루를 챙겨주지 않았고 그는 점점 자신도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염은 제때 깎지 않았고 옷은 구겨진 채 그대로 입었고 거울을 보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행색은 점점 초라해졌고 마음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냉장고 속에 있던 반찬은 며칠 전 며느리가 잠시 다녀가며 챙겨놓고 간 것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것만이라도 데워서 꼭 드세요 하고 말하며 조심스레 담아놓고 간 반찬들이었지만 그는 그마저도 잘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시간 속에 식어버린 찬밥과 반찬 몇 가지는 그대로였지만 그는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뚜껑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며 그 냄새와 모양에서 아내의 손길을 떠올리곤 했지요. 따뜻했던 밥상이 이제는 차가운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충이라도 때웠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떠난 빈자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녀가 있던 자리마다 공기가 빠져나간 듯 텅 비어 있었고 그는 서서히 그 빈자리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달처럼 흐려지고 일상의 테두리는 흐릿해졌습니다. 하루가 시작되어도 TV를 켜놓은 채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일조차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밥은 라면 한 그릇으로 간신히 때우기 일쑤였고 머리카락은 며칠째 빗지 않은 채였습니다. 하루가 흐를수록 거울 속 모습은 점점 피폐해졌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표정은 축 처지고 어깨는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수도 하지 않은 얼굴, 흐트러진 머리칼, 무표정한 눈동자, 그 안에 담긴 고단함이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아내가 다정하게 쓸어 넘겨주던 그 머리카락을 이제는 며칠째 손도 대지 않은 채였고 하루하루가 점처럼 흐려졌습니다. 예전에는 출근 전에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던 순간마다 아내가 다가와 머리칼을 정돈해주며 당신 오늘은 좀 멋진데 라며 웃곤 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괜히 헛기침을 하며 겸연쩍어 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건네며 늘 당당하게 살아왔던 자신이 이제는 거울 속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괜찮냐? 너 말이야. 그 순간 아내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늘 거울 앞에서 그의 머리칼을 정돈해주며 여보는 거울 좀 자주 봐요. 그래야 웃을 줄도 알지 하던 그 말투와 웃음소리, 그 따뜻했던 기억이 스르르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언젠가 스치듯 아내에게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대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는 사람이야말로 남을 돌볼 수 있다. 그는 그날부터 조금씩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하루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움직임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챙긴다는 것이 무언가를 해낸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감각이라는 걸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찬바람이 부담스러워 따뜻한 담요를 어깨에 걸치고 조심스레 창가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흘러드는 공기 속에서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려 따뜻한 차를 끓이고 아내가 쓰던 머그컵에 조심스레 따라 마셨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고 세수 후엔 로션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쓰던 찻잔을 정갈이 놓고 마당에 있는 화분 하나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시장에 들러 스스로 반찬 하나를 사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모든 것이 마치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가 주말에 다녀갔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문을 열며 과일과 반찬이 든 작은 바구니를 내밀었고 아들은 말없이 거실 형광등을 갈아주고 오래된 커튼을 걷어 햇빛을 들였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소리로 가득 찬 집안에서 그는 비로소 따뜻한 숨결이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무언가 살아나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떠나는 길목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님, 밥 꼭 챙겨 드세요.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그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이 닫히고 나자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그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 따뜻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날의 짧고 따뜻했던 시간을 마음에 오래도록 간직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다시 찾아왔지만 그 정막 속에서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 스스로 이 집을 따뜻하게 해야겠구나. 그 다짐은 단지 집 안의 온도를 높이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텅 빈 자리를 채우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살피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그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 아래서 팔을 쭉 뻗으며 말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혼자라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을 위한 마음 나누기 모임, 노인종합복지관.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공간, 처음 보는 얼굴들, 그런데 창가에 앉아있던 또래 어르신 한 분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도 예전에 아내 먼저 보내고 한참 힘들었어요. 여기 와서 사람들하고 웃다 보니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날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고 함께 웃으며 가벼운 체조를 따라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이었는지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꽤 괜찮은 날이었어. 며칠 뒤 복지관의 상담 프로그램에 조용히 신청했습니다.
전문 상담가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그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나라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당신 자신이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려놓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만의 생활을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팁들을 활용해 매일 3가지를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아침 햇살 아래에서 5분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기.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나면 마음도 덜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둘째, 매일 먹은 식단을 수첩에 적으며 스스로를 칭찬하기. 오늘은 채소를 많이 먹었네. 혼자 해먹은 미역국 제법 괜찮았다는 짧은 메모 한 줄이 스스로를 격려하게 했습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체조나 명상, 혹은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마음 카페 모임 등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젠 그 공간이 조금씩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작고도 꾸준한 실천이 쌓이자 그의 삶에도 작은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진 않아도 지금 이 모습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며느리는 집 안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 집이 전보다 훨씬 따뜻해졌네요. 향기도 좋고 공기도 다르달까.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살짝 웃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씩 나를 챙겨보려 하고 있어. 이젠 나도 나를 좀 돌보면서 살아야지.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식에게 걱정이 아니라 안심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마음 깊이 위로가 되는지. 그는 창밖의 햇살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지금의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순간 또 하나의 부처님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더 이상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겠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나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는 아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탁에 앉아 따끈한 국을 앞에 두고도 멍하니 있던 날, 아내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말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러다 병나. 나 없이도 잘 살아야지. 그 말이 그토록 가슴에 남을 줄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 것 같았습니다.
다시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그리고 다시 피어날 수 있는 힘이 자신 안에도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은퇴와 배우자와의 사별이라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깊은 상실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무너졌고 스스로를 방치한 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잠겨 있었지만, 가족의 관심과 따뜻한 시선, 그리고 본인의 조용한 의지와 사회의 손길이 모여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도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는 사람이야말로 남을 돌볼 수 있다. 당신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오늘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당신이 당신을 돌보는 하루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의 당신도 스스로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주인공이 실천한 3가지를 오늘부터 한번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요? 1. 아침 햇살을 마주하며 몸을 가볍게 움직이기. 2. 오늘의 식사나 기분을 짧게라도 기록하며 스스로를 다정하게 바라보기. 3. 주저하지 말고 복지관이나 가까운 공동체를 찾아 마음을 나누기.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외롭게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무엇이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조금만 열고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도 피어날 수 있는 젊음입니다. 그 마음을 다정하게 돌보는 하루,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고비를 지나 다시 피어나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